치료 사례해 보겠습니다. 남자 52세에 소변이 시원치 않고 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으며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소변이 어떻게든 안 나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은 소변을 내보내는 게 우선이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자주 보러 갑니다. 자주 보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빼내야 되겠죠. 마치 대변을 빼내는 것 같습니다. 대변을 화장실에 갔는데 잘 안 나온다. 힘을 줘도 안 나온다. 대왕 쓰는 거죠. 딱 그거랑 똑같습니다. 복진상에 소복 만녀 돈상으로 아랫배만 볼록 튀어나오고 저항이 강하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소복 만녀 돈상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면 좋죠. 아, 거기에 소변이 찼네. 그래서 뽑아내면 되겠네. 대왕과 감수를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진 경우고 실제로 이렇게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변 이야기는 현재 없어요. 대변도 좀 꼭 참고를 하고 해가지고 부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52세 전립선 비대로 잔뇨감과 배뇨곤란으로 방울방울 떨어지고 빈삭한다. 자, 잔뇨감, 배뇨곤란, 빈삭. 이렇게 쭉 따지고 보면 방광에 소변이 딱 차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변비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겠죠. 방광 부위가 뻐근하다. 왜 뻐근합니까? 꽉 차서. 그죠? 소변이 차고 나면 더 심해지고 배뇨 후에도 무지근하다. 거기가 근육이 계속 긴장이 돼 있는 거죠. 소변이 꽉 차 있으니까 계속 긴장이 돼서 뻐근합니다. 잘 먹고 식욕이 좋다. 만약에 이런 소변이 안 나오고 있다. 안 먹어야죠. 그런데 잘 먹고 하면 물 종류가 아니더라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변량이 늘어나잖아요. 안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 먹고 식욕이 좋은 거 보면 사람이 굉장히 에너지는 넘치는 사람이에요. 대변 하루에 한두 번 본다. 자, 이런 걸 보고 대변이 잘 본다고 하지만 지금 소변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행히 소복 만녀 돈상으로 볼록 튀어나와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대왕 감수탕을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만 되어야만 써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호전이 되었습니다. 3년간 잘 지내다가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소복 만녀 돈상이 없고 소변이 옛날처럼 찔끔찔끔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마일드해서 지출탕을 써서 좋아졌다. 중초를 통해 가지고 좋아진 거죠.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증 치료 논문들을 한번 읽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 관심이 많아 가지고 중국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쭉 찾아봤어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 어떤 약을 가장 많이 씁니까? 팔미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서 논문을 찾아보면 팔미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게 첫 번째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육미 계열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오령산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이런 약이에요. 대항감수탕 아니면은 이뇨제도 상당히 강력한 반화도 들어가고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약들을 봤을 때 중국이니까 이런 약을 쓰는구나라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우리 실정이 안 맞다. 거짓말을 좀 뻥튀겼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왕 감수탕을 공부를 하고는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흔히 보는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이미 양방에서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못 겪어본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대왕 감수탕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팔미로 치료되는 경우는 그 따로 있고요. 허하신 분들 따로 있고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겪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약들이 저는 전혀 제 인생에 쓰지 않을 거다. 과거의 응급 상황에만 쓸 약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8세 한 스님이 인병을 수년간 앓았다. 인병이란 게 소변이 보고 싶어도 안 나오고 통증이 있는 경우죠. 소변을 볼 때 때로는 농혈이 배출되고 아마 그 요도라든지 방광 그쪽에 그 어떤 염증이 있나 봐요. 쌀뜨물 같으면 이게 아마 농이 빠져나오는 거겠죠. 대변이 하리하거나 변비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리에 속으면 이런 약을 못 씁니다. 반드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변 분리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하리할 때는 소변 증상이 조금 낫고 변비가 되면 심해졌다. 막히는 거죠. 대변, 소변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소복이 만녀 돈상과 같았고 누르면 음경이 당기고 아파했다. 곧 대항감수탕을 지어 마시게 하였더니 크게 하리하고 병이 현저하게 나았고 며칠 후 전유되었다. 완전히 나았다. 예, 이런 케이스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 19세 아토피가 얼굴과 목, 발등, 팔, 다리 접히는 부위에 발생했다. 밤이 되면 특히 가렵다. 자, 이런 여러분들 그 피부병이 있을 때 피부로 가는 약들을 써야 되겠지만 몸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바로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와 관련된 약을 쓰셔야만 효과가 나지. 피부 이렇게 열이 난다 뭐 하다 해가지고 그런 약 쓰면 안 듣습니다. 오히려 패증 나고 소화불량 가끔 속쓰리고 입맛은 좋다 잘 먹는다는 뜻이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저린다. 이런 것 내용들을 한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혀서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땀 잘 나는 편이다. 잠은 푹 못 잔다. 대변 3일에 한 번 가스 차고 시원치 않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 확실히 대변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대변부터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소변은 정상이다. 이 사람은 대왕소석탕이 아마 대왕하고 뭐 황백인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대변을 소통시키면서 이 부위가 가려우면서도 붉어졌나 봐요. 그래서 대왕소석탕을 했는데 한 50%쯤 좋아졌답니다. 아마 대변이 통하면서 그래 된 것 같아요. 겨울이 되니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싸늘해져서 장갑을 끼고 다녔다. 자, 대변에 문제가 있으면서 지금 냉증을 지금 호소합니다. 냉증. 자, 이 케이스에서는 매우 불친절하죠. 지금 대변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라고 50% 좋아졌는데 50% 이상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이제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싸늘해지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지금 그 대왕 감수탕을 써서 좋아졌다라는 그 임상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마 제 그 추측입니다만 지금 대왕은 써야 되겠고 피부는 이 열이라고 생각했지만 건조하지 않겠나 그래서
악교를 같이 쓰는 대황과 악교를 쓰는 약이 뭘까? 대황감수 악교탕, 대황감수탕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교는 거들 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잘못 보신 게 소변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정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를 썼죠. 예? 안에 물이 고여 가지고 소변으로 안 나오는 그런 분명히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이 말 믿고 대왕과 감수 악유만 쓰면 손발이 따뜻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막힌 것 같아요. 계지나 건강이나 부자를 안 쓰고 이런 게 호전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막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표까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양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분명히 이걸 써가지고 좋아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면, 식사, 소변, 대변이 정상, 비정상인 거를 환자 말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사 자기의 주관성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해서 환자의 말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만 믿으면 이거를 대왕감수탕을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자, 대왕감수탕은 하부 요추, 감수바라탕은 상부 요추, 대함융화는 경추 및 압박골절, 십조탕은 한 번씩 먹는 게 좋다. 자,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자, 대왕감수탕은 대변과 소변으로 빼내는 약입니다. 대변과 소변으로 빼내는 거다 보니까 하부 요추에 상당히 그 압력을 줄여두는 처방이에요. 그 다음에 감수바나탕은 중초와 하초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압력을. 그러니까 이 요추라든지 이런 디스크 질환 이럴 때 상당히 극렬한 통증이 있을 때 거기에 압박감을 줄여주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거기에 대함융환탕들은 상부 경추 쪽에,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아픈 사람들은 잘 그렇게 활용 안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은 주로 이제 대왕감수 그 다음에 대함융탕은 제가 환으로 만들어 놓고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씁니다. 통증을 제어하고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기에 감수 반화탕은 이진탕이라든지 이런 반화가 들어가는 종류의 약들을 같이 첨가해 가지고 이렇게 첨가해서 저는 응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탕전법은 여러분 그 악교 하는 건 다 아시죠? 악교는 다 끓이고 나서 약을 덜어내고 거기에 악교를 넣어 가지고 녹을 때까지 완전히 달여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약을 넣고 20분 해도 되지만 보통 악교는 그렇게 합니다. 자, 저당탕 같은 경우에는 소변자리라고 하죠. 소변자리. 대왕감수탕은 소변난이고요. 감수반화탕은 심하가 목표입니다. 심하. 그래서 심하 견만이고, 대왕감수탕은 소복만녀 돈상이고, 대왕목단피탕은 장이라든지 위장관 질환입니다. 위장관, 그 맹장염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대왕감수탕은 비뇨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활용해 보시면 대왕감수탕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중장년층의 남자들한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